10대 자녀들은 마치 카페인을 잔뜩 마신 고릴라가 위협을 감지하듯 어색한 대화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온몸에 잔뜩 긴장하고 코를 벌렁거리며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죠. 부모님이 한 말이라곤 그저 나중에 얘기 좀 할까가 전부였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결국 10대 아이들이 그 대화를 참아내느니 차라리 고릴라와 싸우는 걸 택할 만한 7가지 최악의 대화 중 하나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대환장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몸의 변화에 대해 얘기 좀 하자. 대참사입니다. 부모님은 스스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님이 방금 제네바 협약을 위반할 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마치 공포영화 속 악당처럼 부엌 한 구석으로 아이를 몰아넣고 깜짝 놀라게 하는 대신 속삭이듯 말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구나. 순간 공포가 들이닥칩니다. 아이는 누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부모님은 좋은 의도를 잔뜩 담아 생물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내 몸이 지금 겪고 있는 건 엄마 제발 사춘기란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가끔은 새로운 곳에 털이 나는 걸 볼 수도 저 이민 갈 거예요. 스탠퍼드 청소년 발달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가 끔찍한 이유는 10대들은 이미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이 자기 몸을 디스커버리 채널 다큐멘터리처럼 해설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예전에 똑같이 하셨고 우리는 그때 나중에 내 아이에겐 더 잘해야지 하고 굳게 다짐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꺼냅니다. 인체 구조 그림이 잔뜩 있는 그 책이요. 밤 11시에 쿠팡에서 별점 5점 만점인데다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법이란 문구를 보고 홀린 듯 결제한 바로 그 책이죠. 아이는 우리가 무슨 고대의 저주라도 불러낸 것처럼 기겁합니다. 불태워버려 당장 태워버리라고요. 아,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 개방성에 자부심을 느끼며 대화를 마칩니다. 아이는 앞으로 3주 내내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빠가 슬쩍 확인차 끼어듭니다. 그래, 엄마가 그 거시기들에 대해 얘기해줬다면서 우리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요. 아주 좋아. 나도 동의해. 그러고는 둘 다 전력 질주로 도망칩니다. 참 이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절대 원하지 않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독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 믿으세요. 네 번째 이야기는 10대 자녀의 악몽 속에 영원히 공짜로 새들어 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 스파이 작전의 실패입니다. 모든 부모는 결국 한 번쯤 이 선을 넘고 맙니다. 실수로 아이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게 되죠. 실수로 아이의 틱톡을 스크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것 중 그 어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타인의 뇌에 최고 난이도로 접속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완전 폼 미쳤다. 킹인정이 무슨 뜻이니? 아빠 제발 2번 다신 그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우리는 유행하는 밈을 이해해보려 애씁니다. 이 개구리는 왜 슬퍼하고 있는 거니? 왜 이 강아지는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네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여자도 아닌데 핫걸 워킹이라는 건 대체 뭐니? 아이들은 우리가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를 거꾸로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인 양 쳐다봅니다. 그러다 우리는 별자리 운세에 도전합니다. 네가 태양궁은 염소 자리이고 상승궁은 물병 자리라고 올린 글 봤는데 너 혹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니? 엄마 그냥 별자리예요. 사입이 아니라고요. 10대들은 어른들이 1973년부터 똑같은 질문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번엔 아빠가 2009년도 유행 밈을 발견합니다. 이거 웃긴 거냐? 왜 남자 둘이 뜨거운 욕조에 떨어져 앉아 있는 거야? 아빠 그만 좀 해요. 그 영상 나보다 나이가 많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는 모든 10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부모가 아이의 소셜미디어 세계에 들어가는 건 마치 아이들 방에 불쑥 쳐들어가서 안녕 젊은 친구들하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최악의 디지털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너무 자랑스러워. 이건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세계의 핵폭발이죠. 아이의 온라인 평판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아이는 전자기기 없는 숲속의 자연인으로 살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부모님도 그 생각에 동참할까 고민하죠. 물론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민망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세 번째 이야기를 기다려보세요. 아이가 무심코 꺼낸 평범한 이름 하나를 부모가 실수로 대대적인 연애조사로 탈바꿈시키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연애 상태 취조 시간입니다. 아이가 무심결에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이 문제죠. 우리는 이미 웨딩홀을 검색하고 학교 학사 일정에서 잠재적인 기념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누구니? 그냥 친구. 진짜 그냥 친구. 맞아네. 알지.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 없이 다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다 너만 한 시절이 있었단다 다 알아. 아이는 영혼을 잃는 게 아닙니다. 말하던 중간에 누군가 감정 와이파이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오류를 일으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10대들은 부모의 호기심을 마치 어두운 조명 아래 취조 의자에 앉혀놓고 진행하는 FBI의 신문처럼 듣는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캐묻습니다. 지민이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몰라요. 지민이는 어느 대학 갈 계획이래. 걔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거라 생각하니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그 사이 우리는 벌써 약혼식 파티까지 다 기획해 두었죠. 아이는 자작극으로 가출을 꾸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아빠가 쿨한 척 끼어들지만 결코 도움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이 지민이 집에 데려오고 싶으면 언제든 데려와. 아빠 완전 쿨한 거 알지? 아이는 얼굴을 붉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온 신경계가 일시에 강제 종료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이쯤 되면 아이는 두 번 다시 이런 대화를 피하기 위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맹세할 기세입니다. 만약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빨래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서랍 하나를 더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물건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네 번째 내 방에서 이거 발견했다. 우리는 언제나 그저 빨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가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동네 경찰처럼 방을 뒤지고 있었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는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증거물이라도 되는 양 그 물건을 이거 설명 좀 해볼래? 싫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 그 물건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USB처럼 교묘하게 생긴 전자담배일 수도고요. 인간의 언어라고는 믿기 힘든 험악한 단어들이 적힌 쪽지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상금 다발이거나 커플용임을 초고화질 입체 음향으로 뿜어내는 팔찌이거나 혹은 너무나도 무해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범죄가 되는 무언가일 수도 있죠. 예일 대학교의 사생활 보호 연구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그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빨래 정리라는 구실로 불도저처럼 밀어버린 아이와의 신뢰에 대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모르는 척합니다. 내가 네 물건을 뒤져서 이러는 게 아니야. 정확히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낸 이 물건 때문이라고. 제 영혼을 무단 침입해서 찾아내셨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뒤지지 않은 척합니다. 아이는 변명거리가 있는 척합니다.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죠. 아빠가 들어왔다가 감정의 방사능을 감지하고는 안 돼, 오늘 죽을 순 없지 하는 표정으로 즉시 뒤돌아 나갑니다. 나중에 아빠가 중재에 나섭니다. 엄마는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그럼 수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셨어야죠. 엄마도 다 물어보셨어. 언제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물어보셨어. 그리고 긴장감이 겨우 가라앉을 무렵 우리 부모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자기 파괴적인 육아 기술을 시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바로 10대의 언어로 말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도 요즘 애들 말 좀 써보자. 공포입니다. 모든 부모는 결국 10대의 언어를 써보려 시도하고 그 결과는 파멸적인 언어 범죄로 이어집니다. 시작은 오늘 저녁 메뉴 폼 미쳤다 킹인정. 아빠 제발 그만해. 왜 아빠 완전 진심 100%인 아빠가 지금 인류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잖아. MIT 언어학 연구는 우리 10대들이 이미 아는 사실을 아주 정중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10대들의 은어는 부모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한다는 것을요. 번역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그 단어를 틀리게 쓸 거란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도합니다. 이거 완전 느낌 오는데 완전 무대를 찢어 놓으셨다. 엄마 그만해요. 그거 중범죄야. 아빠가 반박 불가라는 말을 발견하면 사회적 위협이 됩니다. 그게 아빠의 최종 결론이야. 반박 불가. 아빠 아무데나 반박 불가 좀 붙이지 마요. 왜 안 되는데 반박 불가. 반박 불가 좀 그만 말하라고요. 너나 반박 불가 그만 말해. 아빠는 일부러 웃기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 은어를 밖에서 쓸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엄마가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완전 핵인싸 재질이거든요. 선생님과 아이는 이미 새로운 학교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이, 그 시험 완전 노잼이었어. 킹 인정. 친구가 묻습니다. 방금 너희 아빠가 요즘 애들 말을 쓰신 거니?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우리는 아이와 유대감을 쌓는 게 아닙니다. 대리 수치심으로 가문 전체를 몰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드디어 오글거림의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1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화로 레벨업합니다. 바로 나 그냥 내 방에 있을래요. 라는 말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로 번역되는 순간이죠. 6번째. 누구 상담받을 사람 필요하니? 개입 사건입니다. 아이가 이틀 동안 방에만 박혀 사실 아이는 그냥 숙제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울증, 마약, 이별 사이비, 종교 포교 혹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 특공대처럼 조심성 없이 문을 벌컥 엽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걱정된단다. 저 진짜 숙제만 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너 평소랑 좀 달라 보이는데 저 머리 잘랐어요. 아하, 심리 변화의 징후군. 노스웨스턴 청소년 심리학 연구는 우리에게 이 순간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10대들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현상입니다. 부모들은 구름 하나만 껴도 오해를 하는 폭풍 추적자고요. 우리는 약간 흐린 날씨만 봐도 역대급 감정의 허리케인이 몰아칠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누구 얘기할 사람 심리상담사라도 알아봐 줄까? 저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중이라고요. 그게 딱 우울증 증상 같은데. 말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 봅니다. 혹시 친구들이 너한테 무슨 억지로 시키는 일이라도 무슨 일이요? 알잖아. 그 나쁜 것들 저 진짜 모르겠는데요. 마약 같은 거. 아니요. 우리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10대로 사는 건 엄청 우리는 위기를 더 고조시킵니다. 엄마 아빠는 다 눈치채고 있었어. 대체 뭘요? 너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어. 저 무선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너 우리랑 거리 두는 것 같아 저 샤워하고 있었어요. 너 오늘 좀 이상해 보여 낮잠 자서 그래요. 이쯤 되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감정 치료를 강행한 꼴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 지내는지 감시하려고 대학교까지 따라갈까 고민하죠. 그리고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겨우 잠잠해질 때쯤 우리는 아이가 그저 용돈 조금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이의 평생 재무계획에 대한 거창한 잔소리로 둔갑시켜버리는 역사상 가장 무의미하고 제자리 걸음이며 전 세계 모두가 혐오하는 대화로 넘어갑니다. 7번째, 아무런 소득도 없는 돈 타령입니다. 10대 자녀가 2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딱 2만 원이요. 영화 볼 돈, 팝콘 사 먹을 돈 아주 작고 순수한 부탁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금융 지식에 대한 40분짜리 테드 강연으로 화답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내 나이 때는 직접 돈 벌어서 썼어. 그때랑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말대꾸하지 마 팩트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콜롬비아 경제교육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돈 얘기가 단번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는 1987년을 얘기하고 아이들은 2025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1,000원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0원으론 아무것도 못 산다고 대꾸하죠. 우리는 당황합니다.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아이는 우릴 빤히 쳐다봅니다. 경제 시간이요. 엄마 아빠가 들으라고 한 그 수업이요.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넌 참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모드로 전환합니다. 우리 땐 핸드폰도 없었어.
엄마 아빠 땐 대학 등록금도 쌌잖아요. 우리는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넘어 학교에 다녔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눈보라 속 등교라뇨. 우리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저 영화 보게 2만 원만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파워포인트를 켜버린 거나 다름없죠. 너 복리의 마법이 뭔지 아니? 만약 네가 2만 원을 오늘 투자한다면 네가 60세가 될 때쯤엔 저 오늘 친구들 못 만나게 하시면 전 그때쯤이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2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럼 이제 저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아이는 콜라 사 먹을 돈을 원했는데 우리는 은퇴 설계 세미나를 열어버립니다. 아이는 그저 저녁에 친구들과 놀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아이가 예매하지도 않은 1980년대 경제사 박물관 투어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아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고생할까봐 덜컥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눈을 굴리며 지루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대 유물처럼 낡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끝없는 세대 간의 논쟁 한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은 인생 교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2만 원이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자신이 10대였을 때의 그 기분을 기억해주는 부모를 원할 뿐입니다. 이 어색한 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색한 대화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사랑과 공포의 혼합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10대 자녀는 서로 다른 감정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 방식으로 아이와 소통하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오글거려 하고 당신은 실수투성이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서로를 훨씬 더 깊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이들도 컸을 때 자신의 아이와 이 모든 어색한 대화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아이 역시 부모를 보고 오글거린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최고의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배웠지. 어색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만큼은 어떤 부모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